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에코스쿨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의 핵심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인데요. 분리하고 섞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재활용 과정이 재질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나누어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페트, HDP, LDPE, PP, PS, PVC 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트는 워낙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또 투명한 페트는 재활용 가치가 높아서 다른 플라스틱과는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트, 페트의 분리배출 표시는 재활용 삼각형 안에 한글로 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수, 탄산음료 등 우리가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페트병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 사용하면 세균이 증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 해서 정말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배출하고 난 페트병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될까요?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거된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회수 선별 사업장으로 보내집니다. 선별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운송과 보관이 쉽도록 꽉 눌러서 부피를 줄여주죠. 압축된 페트병들은 재생원료 가공업체로 보내집니다. 재생원료 가공업체에서는 뚜껑과 라벨 등을 한 번 더 분류하고 투명한 페트병들만 모아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숩니다. 잘게 부서진 조각들은 세척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재질인 뚜껑은 물 위에 둥둥 뜨게 되고 라벨지와 페트 조각은 가라앉게 됩니다. 재질이 다른 뚜껑과 페트 조각, 라벨지를 한 번 더 분류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드디어 페트병 재생원료인 플레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크입니다. 모아진 페트병의 색깔에 따라 플레이크도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투명하거나 하얀색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투명 페트병은 꼭 따로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플레이크는 옷, 가방,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페트병으로 만든 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로 촉감은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에코 티셔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옷 있나요? 그럼요. 그 왼쪽 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재활용 이제 리사이클 소재로 만들어진 상품 종류가 보시는 반팔 티셔츠, 후드 티셔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맨꿈에 모자, 그 외 가방 이렇게 하고 반바지. 그럼 이 티셔츠 한 벌 만드는데 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해요? 900ml 페트병이잖아요. 이게 하나에 보통 11개에서 12개 정도? 아니 그림 좀 봐. 진짜 귀엽다. 페트병 이거.
여기 계란후방도 있어. 냄새 소리가 나지 않아?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라고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아주 잘 어울리네요. 분리수거된 페트병으로 만든 옷, 패션도 챙기고 지구 환경도 챙기는 방법이네요. 자, 이번에는 페트를 제외한 나머지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재질마다 녹는 온도가 달라서 재질별로 나눠주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플라스틱은 재질에 상관없이 전부 한 곳에 담고 있죠. 비닐류만 따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점은 내용물을 다 비우고 오염물이 묻지 않는 상태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HDPE. 먼저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재활용 삼각형 안에 플라스틱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HDP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강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양의 우유를 담는 용기로 쓰인다든지 유아용 장난감, 전자레인지 용기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PS. 이번에는 PS 폴리스티렌입니다.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 소스통, 컵 등이 PS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가벼워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쉽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미만 크기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데요. 크기가 매우 작아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동식물만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먹이사슬을 따라 우리 사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컵은 PP 외에도 PS, PE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컵 바닥에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재질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플라스틱 컵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재질로 통일해서 만들면 재활용하기가 좋겠네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다 쓴 후에 재활용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급제가 실시되면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컵만 모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시간 단 5초, 사용하는 시간 25분. 그런데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00년이나 걸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투입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장갑, 비닐봉투 이런 것들은 주로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보관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분리배출하지 않고 땅에 묻으면 썩지 않아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가벼워서 바다로 쉽게 떠내려가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가능한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상태로 꼭 분리 배출해야 하겠습니다. 알쏭? 달쏭? 정말 헷갈리는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 배출.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에코스쿨,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